오늘은 우주에서 지구로 돌아와 신비오트의 신 너를 되살려 혼돈을 선사하려는 카니지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간입니다. 과연 지구의 히어로들은 널과 접촉해 더욱 강력해진 카니지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난데없이 경찰들에게 붙잡혀 미친 사람처럼 횡설수설하고 있는 에디 브록. 그는 어벤져스 타워에 무단 침입을 하려다 순찰대에 붙잡힌 것이었는데요. 그를 감시하던 경찰들은 이젠 에디도 그저 미친놈에 불과하다며 어서 가둬버리기나 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에디를 가둘 곳으로 선택한 곳은 라이커스 섬 교도소였죠. 교도소에 도착해 첫 끼니를 먹는 에디. 이때 조용히 밥을 먹는 그를 찾아와 말을 걸어보는 한 남자. 바로 매니아 신비오트를 지닌 리 프라이스였는데요. 에디는 프라이스에게 시비를 걸지 말고 조용히 사라지라 말하지만 프라이스는 여기선 자신을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고 말해주더니 가슴팍을 활짝 열어 베놈 심볼을 보여줍니다. 프라이스는 감옥 내에서 베놈 행세를 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것이죠. 이런 그를 보고 빵 터진 에디. 그는 네가 어떻게 베놈이냐며 실성할 정도로 웃어대는데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낀 프라이스는 분노에 에디의 멱살을 잡았고 죽고 싶은 거냐며 윽박지릅니다. 그런데 이때 분위기를 확 바꾸는 에디. 그리고 순식간에 프라이스를 관통해버리는 그의 주먹. 사실 지금 이 남자는 진짜 에디가 아닌 카니지가 에디로 위장했던 것이었는데요. 그는 프라이스의 신비오트를 흡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교도소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도 달성했겠다. 카니지는 지금부턴 유흥 타임이라며 모든 CCTV를 박살낸 후 약간의 대학살을 선사해주겠다 말하죠. 그날 오후 이제 뉴욕 시내로 자리를 옮긴 카니지. 그는 옥상에서 도시를 감상하며 다음 스텝을 생각해보는데 이때 그의 앞을 지나가는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 피터를 목격한 카니지는 매우 흡족한 듯 씩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비오는 날 밤 비밀 아들 딜런과 함께 뉴욕 거리를 걷고 있는 에디. 현재 에디는 베놈이 몸을 떠나 아무 능력도 없는 인간에 불과했고 이로 인해 아들을 지키는 데 문제가 될까봐 딜런에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에디는 그에게 현재 카니지가 돌아와 신비오트의 신 너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해주곤 그러기 위해선 본인 몸속에 있는 코덱스가 필요하기에 자신 역시 타겟이라고 강조하는데요. 딜런은 에디의 말을 듣곤 겁에 질린 채 자신이 또 알아야 할 사항이 있냐고 물었고 이에 에디는 난 사실 네 형이 아닌 아버지야 라고 말하고 싶은 감정이 치솟았지만 딜런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참아보기로 합니다. 계속해서 길을 걷다가 흠칫하는 에디. 그는 딜런의 팔을 갑자기 확 낚아채더니 도주를 시작하는데요. 딜런이 무슨 일이냐 묻자 에디는 한 남자가 자신을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었다고 답했고 서둘러 지하철로 향해봅니다. 마침 딱 맞는 타이밍에 역에 도착하고 있던 지하철. 에디는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지하철을 마저 기다려보는데 이때 그의 뒤에서 정체를 숨기고 있던 클리터스가 활짝 웃어 보이더니 에디와 딜런을 선로로 밀쳐버립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에디는 딜런이라도 구해보고자 다가오는 지하철 쪽으로 몸을 돌린 후 눈을 질끈 감아보는데 위기의 상황 바로 직전 그의 몸을 감싸는 검은색 물체. 물체의 정체는 당연히 베놈이었고 그는 에디와 딜런을 완벽히 구해냅니다. 사실 베놈은 에디가 걱정돼 지금까지 그의 곁을 맴돌았던 것이었으며 에디가 밖에서 미행당하고 있다 느낀 이유 역시 베놈이 그를 계속해서 따라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에디와 몸을 합친 후 괜찮냐 물어보는 베놈. 하지만 에디는 베놈이 자신을 배신했었던 과거 때문에 쉽사리 그에게 마음을 내주지 않는데요. 당연히 베놈 역시 이런 그의 마음을 단번에 느꼈고 일단은 그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자신에게 화가 난 것은 알겠으나 카니지라는 강한 적이 기다리고 있으니 둘 사이의 문제는 나중으로 미루자 제시하는 베놈. 이에 에디는 세상이 위기에 처한 와중에 베놈과 개인적인 감정으로 싸우는 건 쓸데없다 느껴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데 이때 이들의 뒤에서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바로 카니지가 드디어 본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죠. 오랜만에 봐 이렇게 반가울 수 없다며 베놈을 반기는 카니지. 이에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달려들어보는 베놈. 하지만 도리어 카니지의 주먹 한 방에 나자빠져버리는데요. 카니지는 널의 신비오트를 직접적으로 접촉했었기에 이젠 베놈이 홀로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져 있던 것입니다. 겨우 한 방을 맞았을 뿐이지만 거의 빈사 상태에 빠져버린 에디. 당연히 카니지는 이런 기회를 놓칠 리 없었고 서서히 그에게 다가가 그에게서 베놈을 떼어놓으려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당할 리 없었던 에디. 그는 선로를 손으로 잡아 엄청난 양의 전력을 그대로 카니지에게 전달하죠. 카니지가 잠시 쓰러진 사이 서둘러 에디를 챙기는 딜런과 베놈.
이렇게 이들은 지하철을 긴바퀴 빠져나갔고 그들 뒤에서 카니지는 행복한 듯 실실 웃어대고 있었죠. 잠시 후 향해야 할 곳이 있다며 딜런과 베놈을 인도하는 에디. 이 와중 베놈은 서둘러 에디를 치료해 그의 몸을 회복시켰고 덕분에 제정신을 차린 에디는 한 아파트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노크를 해보는데 이곳은 다름 아닌 피터 파커의 아파트였죠. 에디를 근처 카페로 데려가 상황 설명을 들어보는 피터. 그는 카니지가 신비오트를 품었던 모든 사람들의 몸에서 코덱스를 뽑아내 신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이야기에 당연히 크게 당황하는데요. 일단 자신 역시 신비오트와 결합된 적이 있었기에 큰 고민에 빠집니다. 이때 에디의 시선을 뺏는 TV의 속보. 뉴스의 내용은 뉴저지에서 다량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사실이었는데 시신들 중엔 라이프 파운데이션의 멤버들, 그리고 심지어 썬더볼트 로스 장군까지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곤 누가 봐도 카니지가 한 짓이라 소리치는 에디. 그는 피터에게 카니지의 코덱스 사냥은 이미 시작된 것이라며 라이프 파운데이션을 덮쳤다는 건 앤 역시 희생자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코덱스를 흡수하기 시작한 이상 카니지는 점점 더 강해질 것이라 말하는데 이에 피터는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사람들의 몸에서 코덱스를 꺼낼 수 있는 법을 알아낼 수 있는 자를 찾아봐야겠다 말합니다. 피터의 말에 에디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 남자라면 가능할 것이라 말하죠. 에디가 피터를 데리고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메이커의 임시 비밀 연구소. 메이커는 에디가 등장하자 씩 웃어 보이더니 너가 전화로 요구한 기계는 이미 만들어뒀다고 말하는데요. 에디는 어떻게 미리 기계를 준비한 것이냐 질문을 던졌고 이에 메이커는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역시 코덱스에 큰 관심이 있었기에 예전부터 준비했던 기계라 밝힙니다. 이때 이들의 대화에 쓱 껴보는 피터. 그는 메이커에게 자신을 소개하곤 같이 온 한 소년 역시 인사시키는데요. 이 소년은 노먼 오스본의 손자, 노미 오스본이었습니다. 노미는 과거 노먼이 카니지에 의해 감염됐을 때 신비오트를 맞이했었기에 몸속에 코덱스가 새겨져 있었고 피터는 노미의 안전이 걱정돼 이 코덱스를 제거해주기 위해 그를 손수 데려온 것이었죠. 노미를 보자마자 어디 한번 시작해보자 말하는 메이커. 하지만 피터는 저 기계가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아냐며 메이커를 막아서는데요. 이에 메이커는 자신의 기술이 그렇게 의심이 된다면 코덱스를 지니고 있는 다른 자를 일단 잡아오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약간의 팁 하나를 던져주는데 바로 카니지가 우선순위로 두고 공격할 정도로 강력한 코덱스를 지니고 있는 인물을 잡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냐는 것이었죠. 이에 피터와 에디는 동시에 노먼 오스본을 떠올리는데요. 과거 카니지 신비오트와 결합돼 레드 고블린이 됐었던 노먼이야말로 카니지가 최대한 빨리 잡아먹고 싶어할 만한 인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노먼이 수용돼 있는 특수 정신병동 감옥을 찾은 피터와 에디. 이곳의 교도관은 다름 아닌 최근 카니지에 의해 감염됐다가 풀려난 존 제임슨이었는데요. 이미 그와 친분이 있던 피터는 최대한 빨리 상황 설명을 해주곤 제임슨의 안내를 받으며 노먼의 독방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때 두통이 몰려올 정도로 강하게 울리는 피터의 스파이디 센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머리를 싸매며 이상한 소리를 내뱉는 제임슨.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뀐 제임슨은 씩 웃어 보이더니 노먼을 꺼내줘야겠다며 비상 버튼을 쏴버리는데 이에 피터가 서둘러 그를 저지하긴 했으나 아직 진짜 문제는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 멀리 복도에서 클리터스가 서서히 걸어오고 있던 것. 사실 그는 피터와 에디가 노먼을 빼내려 시도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한 곳에서 이 세 명의 코덱스를 모두 흡수해버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복도를 걸으며 자신의 몸속에서 신비오트 조각들을 꺼내더니 눈앞에 보이는 모든 죄수들에게 던져주는 클리터스. 이에 죄수들은 비명을 지르며 한 명 한 명 쓰러져 나가는데 그럴 때마다 클리터스의 미소는 점점 더 환해질 뿐이었습니다. 한편 이렇게 클리터스가 다가오는 사이 제임슨 포박에 성공한 피터와 베놈. 이때 복도의 끝에서 들리는 정체불명의 소리. 이들이 고개를 돌리자 거기엔 카니지가 감염시킨 죄수 군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카니지 군단의 목표는 노먼 오스본이었기에 독방 앞에서 이들을 막아보는 피터와 베놈. 하지만 머릿수에서 크게 밀렸기에 점점 한계에 도달하는데 이때 카니지가 군단 속에서 깜짝 등장하더니 피터를 낚아챕니다. 피터에게 반갑다며 인사를 건넨 후 노먼의 방으로 풀파워로 던져버리는 카니지. 그리고 환한 웃음과 함께 그를 반기는 노먼 오스본. 노먼은 옛날부터 너의 내부가 궁금했었다며
피터에게 유리 조각을 휘두르며 달려드는데 이때 베놈이 급히 이들 사이에 껴 노먼을 저지합니다. 그리곤 서둘러 박살난 문을 활용해 적들을 막아보는데요. 문제는 베놈 역시 카니지의 파워 앞에선 한없이 작아진다는 점. 카니지는 문과 함께 베놈을 날려버리곤 위풍당당하게 노먼의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카니지에게 노먼을 죽이지 말라고 소리치는 피터. 이에 카니지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자신이 왜 노먼을 죽이겠냐며 비웃는데, 말을 마친 카니지는 서서히 노먼을 자신 쪽으로 끌고 오더니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리죠. 네, 오늘은 이렇게 더욱 강력해져 돌아온 앱솔루트 카니지의 첫 편을 전해드려봤습니다. 과연 방 안에 카니지와 함께 갇혀버린 피터와 에디에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들의 운명은 다음 시간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